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떠셨나요? 혹시 집에만 계셨는지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꾸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이 먹었다고 자꾸 집에만 있으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들 이야기입니다. 올해 67세인 김할아버지가 있습니다. 2년 전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길 집에만 있기. 아, 이제 편히 쉬어야지. TV 보고 낮잠 자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자. 두 번째 길 밖으로 나가기. 뭔가 해야겠는데. 복지관이라도 가볼까? 사람들도 만나고. 김할아버지는 처음에 첫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분이 9시, 10시, 11시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비만 보다 보니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게 되었고 사람과 대화할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할머니와도 밥 먹어라, 약 먹어라 이런 말만 주고받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김할아버지는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전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때부터 김할아버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할아버지가 왜 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노년에는 반드시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에만 있으면 벌어지는 무서운 일들이 있습니다. 1. 몸이 굳어진다 마이너스 말 그대로.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굳어지네요. 집에만 있던 6개월 동안 김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졸렸습니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보면 집에만 있으면 하루의 근육이 0.1%씩 줄어듭니다. 1년이면 36%나 줄어드는 거죠. 다리 근육이 가장 먼저 약해집니다. 다리가 내 다리 같지 않다는 말 농담이 아니에요. 2. 머리가 굳어진다 마이너스 이것도 말 그대로. 도통 생각도 안 나고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져요. 박할머니의 충격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할머니 65세는 퇴직 전까지 은행에서 일하던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은 지 1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 이름을 자꾸 까먹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헷갈렸습니다. 가습을 끄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뇌과학자가 말은 진실이더군요. 뇌는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새로운 자극이 없어서 뇌세포가 죽어갑니다. 특히 기억력과 판단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가장 빨리 나빠집니다. 3. 마음이 굳어진다 마이너스 이게 가장 무섭다. 이웃 이할아버지는 원래 유머도 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던 8개월 후 화들짝 놀랄 변화가 있었죠. 세상이 다 싫다고 말했습니다. 짜증이 늘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우울증 통계의 충격입니다. 집에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30%가 우울증을 겪습니다. 반대로 활발하게 밖으로 나다니는 노인은 5%만 우울증에 걸립니다. 6배나 차이가 나는 거죠. 4. 가족들이 피곤해진다. 집에만 있으면 결국 가족들의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셔서 답답해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세요. 우리가 나갈 때마다 서운해하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관계까지 나빠집니다. 2부 나가면 벌어지는 놀라운 변화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몸이 살아납니다. 힘이 절로 나요. 어딘가 갈 곳이 있다는 게 신이 나죠. 김할아버지의 1년 후 모습. 복지관을 다니기 시작한 김할아버지. 1년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력 운동으로 덤벨 OK줄 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력은 30분 연속 걷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균형 감각 또한 한 발로 20초 서 있기가 됩니다. 수면은 밤 10시만 되면 졸음이 쏟아지고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잠이 보약이라 그러죠. 밖에 생활을 하니 잠도 잘 옵니다. 규칙적으로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심장 기능이 20% 개선됩니다. 골밀도가 15% 증가합니다. 면역력이 30% 강화됩니다. 수명이 평균 5년 연장됩니다.
머리가 맑아진다. 조할머니의 기적 같은 변화. 75세 조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했지만 매일 노인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치매 진행이 멈췄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손자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게 되었습니다. 뇌과학의 놀라운 발견이죠. 밖에 나가면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 놀랍습니다. 새로운 자극으로 뇌세포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니 기억력 담당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학습 활동을 통해 치매 예방 효과가 70%나 됩니다. 운동 효과는 뇌혈류가 증가해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3. 마음이 젊어진다. 최할아버지의 180도 변화.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최할아버지 69세, 자원봉사를 시작한 후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3개월 후 오늘 뭐 할지 기대된다. 6개월 후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1년 후 아직 할 일이 많다. 더 살아야겠다. 행복 호르몬의 과학.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면 세포가 살아납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분비량이 3배 증가.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50% 감소. 엔돌핀 분비로 자연스러운 진통 효과. 옥시토신으로 사회적 유대감 강화. 4. 가족들이 행복해진다. 실제 가족들의 증언. 아버지가 복지관 다니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밝아지셨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가족 모임이 즐거워졌습니다. 서로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5.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황할아버지의 제2인생. 73세의 노인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운 황할아버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구독자 5만 명 달성.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인기 유튜버가 되었다네요.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전국을 다니며 바쁘세요.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기라고 말씀하시니 노년이 즐겁습니다. 박할머니의 새로운 도전. 68세의 사진 동아리에 가입한 박할머니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개인전을 3번이나 열었습니다. 사진 작품이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사진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60대의 꿈을 이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3부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갈 곳은 많습니다. 근처 복지관 가보고, 동네 산책로 걷기로 운동도 하고, 마트나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친구나 이웃과 차 한잔하면서 인생 이야기도 하고, 자원봉사 활동 시작도 해보세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집에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즐겁습니다. 김할아버지의 현재 모습. 2년 전 집에만 있어서 우울했던 김할아버지, 지금은 어떨까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복지관 체조를 하러 갑니다. 오후에는 초등학교에서 책 읽어주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산책을 하며 하루 일과를 나눕니다. 80세까지 활발하게 살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자주 하는 말 왜 진작 나오지 않았을까? 집 밖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 마지막 당부. 나이가 들수록 집에 있고 싶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집은 쉬는 곳이지 사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집 밖에서 펼쳐집니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배움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오후라도 집 밖으로 나가보세요. 가장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은 80세부터가 진짜입니다. 집 밖은 우리 노년을 즐겁게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에 있지 말고 항상 나가세요. 나와 가족과 주변인들 모두 나로 인해 행복해집니다. 늘 건강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모두 사랑합니다.